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지겠지. 이거는 뭐야?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야.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물어봤어? 코일이라는 거. 코일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로 계산 문항으로서 많이 나온 것이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라고. 이거다. 그러면 봐봐. C가 붙으면 여기가 뭐가 붙어야 돼? 제곱. L이 붙으면 I가 제곱이 되지. 이해했지? 그런데 이 CV라는 자체가 Q가 CV잖아. 그러면 Q가 들어가면 뒤에는 뭐가 안 붙어야 된다? 제곱이 안 붙어야 돼. 절대 붙으면 안 돼. 비교를 해보라고. 그 다음에 자기장 중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장, 축적된 에너지.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앞에는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어야 돼. 에너지니까. 그러면 W에 뭐가 된다? 자기장이니까 BH가 되지. 전기장이면 뭐가 돼? W가 2분의 1에 뭐야? G가 되지. 이해했냐? 똑같았잖아.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B가 뭐 같았어? B가 U 곱하기 뭐야? HG. B가 그러면 B가 UH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U의 H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H가 뭐야? 미분의 B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H가 2분의 1에 뮤분의 B에 뭐가 돼? 제곱이 될 것이고 여름은 뭐야? 입실론의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1에 입실론의 2에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pH, 2분의 1의 D가 된다. 그러면 비교라는 부분은 뭐야? 한쪽에 공식을 하게 되면 기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 곡선이 나왔지. 히스테리 곡선은 뭐야? pH 곡선이거든. B가 뭐야? B가 뭐냐? 사소, 밀도, H가 뭐야? 가격이 세지가 H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여기가 뭐? 여기가 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축이라고 해요? 종축. 또는 무슨 축? 세로축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종축. 가로축이라고 해요.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자아적인 세계가 증가하면 자아의 가속이 또 커질 거야.
그런데 이거를 여가 0이야. 0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자유 좌표를 줬어요. 이해했어? 그러면 자유자기란 말은 뭐야?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뭐야? 이렇게 보호자는 거야. 자유자기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정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야? 정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냐고? 자유자기지. 네. 행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보호자력이야. 만나는 점이라고 있어. 이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니까. 이해했냐? 그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나온 거 있잖아. 아까 영구 자석을 어떻게 해라? 이것도 찍고 자유자기도 찍고 크고 뭣도 보호자기도 크라고 맞잖아. 자유자기도 크고 보호자도 된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 손실을 pH라 하고 에타 F의 BM의 1.6승 그랬지.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에타의 pH잖아. 히스테리 손실이야. 네. KH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상수값이니까. 네. F의 BM의 얼마. 그러면 이 공식에서 물어볼 때는 이 히스테리 손실은 주파수의 맥스 1승, 최대 자성 밑대 맥스 1.6승에 비교하더라고 말이야. 이해했어? 맞잖아. 그 다음에 와류손은 어떻게 돼? 와류손이란 말은 전력의 손실로서 철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된 철심을 넣는다. 그러니까 성층이란 말은 뭐야? 가늘한 거를 얇은 조각을 했지가 계속적으로 덮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거잖아. 여기서 P는 잘 봐도 K2에 F에 그 다음에 P에 EM에 제곱이지. 그러면 뭐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두께의 뭐? 제곱에 비례하지. 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얇은 조각으로 더해라. 성층하다 그 말이잖아. 이게 얼마나? 0.35mm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PI는 뭐야? pH 플러스 DD. 그럼 이게 무슨 손이야? 철선이잖아. 그래서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규소는 누구? 규소는 누구? 히스테리 손실이야. 규소는 히스테리 손실이라고. 그러면 얇은 조각 성층이 되면 뭐가 돼? 와류손이다. 규소에다가 성층을 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줄이는 거야? 철수는 줄이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내용은 다 됐다. 문제 풀어보자. 페이지 1페이지.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핵은 양성자하고 뭐로 되어 있다? 양성자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성자는 플러스야. 뭐라고? 플러스. 전자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야. 이해했어? 그러면 당연히 가장 무거운 거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더한 것이 가장 무겁겠지. 네. 그래서 핵이 들어가고 전자가 들어가면 된다. 몇 번? 3번. 나오냐? 네. 두 번째, 한 개의 전자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응? 이걸 직접 써봐야 돼. 9.11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1승이다. 얼마라고? 9.12 곱하기 마이너스 31승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의 도체로 가장 좋은 거 뭐야? 그 다음에 뭐? 구리지. 은구라고 이러면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쓰고 있다? 구리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도체의 대표적인 원소는 어떻게 되냐?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4개야. 뭐라고? 그러면 사족이라는 뜻이야. 사족이니까 주소, 그 다음에 베르마늄, 그 다음에 뭐야? 셀렌, 사족이니까.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몇 족? 사족을 말해. 너희들 직접 써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뭐를 해?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개의 전자의 전기량은 얼마다? 2가 얼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이야. 그러면 1일렉트볼트 한 개의 전기량에다가 1볼트를 곱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겠지. 1일렉트볼트니까 10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겠고 100은 얼마? 17승이 되겠지. 이해했냐? 네. 6번. 물질 중에서 자유전자가 과잉이 됐다. 그러면 이거잖아. 과잉. P형, N형. 그러면 우리가 P형 반도체는 뭐야? 4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고 3을 더하는 거고, N형은 뭐야? 4에다가 5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몇 개가 돼? 8개가 될 것이고, 여러분 몇 개? 여기가 부주의잖아.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것은 무슨 전자? 자유전자. 이해했어? 네. 자유전자는 스스로 갈 수 있는 전자지 구속력을 갖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과잉이 됐잖아. 맞지? 네. 과잉이 전자. 과잉은 뭐? 전자야. 그러니까 전자니까 뭐야? 마이너스란 말이고, 여기는 뭐야? 하나가 비었지? 네. 그래서 정공이란 말을 써. 정공, 홀,
그러면 여기는 뭐다? 부족이지. 부족은 뭐가 된다? 플러스. 과잉은 뭐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대전. 7번.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할 때 틀린 거. 그러면 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는 뭐라 했어? 양성자는 뭐야? 플러스고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잖아. 근데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같다 그랬잖아. 틀렸지?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보다 중성.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전자 수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 수는 같아. 대신 극성은 어째? 전자 수는 같겠지만 극성은 어쩐다? 다르다고. 극성만. 이해했어? 양성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은 전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과 같다. 맞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 다음에 물질이 자유전자 이동으로 양전기나 운전기를 띄는 현상이 없다. 띄는 현상이라 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됐다? 대전됐다. 그래. 대전됐다. 9번.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마찰시키면 이는 물체는 전기를 띄게 되는데 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다? 대전됐다. 자, 10번부터는 이제 계산 문항이야. 자, 뭐가 나왔어? 정전력이 나왔다고. 그러면 두 가지 공식 있겠지. F는 뭐야? 30cm니까 0.3이지. 0.3이 뭐야? 제곱이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5지. 이해했어? 그래서 1 나와, 1 나온다고. 계산해 보니까. 1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10마이크로 20마이크로지. 몇 미터 간격? 1미터 간격.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1의 제곱분에 맞지? 네. 10 곱하기 얼마? 20. 그러면 2, 9, 18에서 여기는 1.8 나와요. 그래서 해봐. 얼마?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돼? 여름만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 이해했어? 여름 어떻게 돼? 너가 굳이 약분되잖아. 2, 9, 11이니까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계산이 없어. 12번. 12번은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냐? 10승이잖아. 그럼 봐봐.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얼마냐? 그래, 0.9. 답 나왔잖아. 계산이 없어도 된다고요? 14번, 13번. 10의 마이너스 4승에 10의 마이너스 8승이지. 근데 몇 미터야? 10미터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8승이었어. 그 다음에 10이지. 그럼 100일 거라고.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4승이지. 그러면 9 곱하기 얼마가 나와? 10의 5승이 나오겠지. 뭐라고? 어쩌나? 14번. 14번 어떻게 돼? 숫자만 계산해봐. 숫자 9. 예? 그 다음에 얼마? 4. 맞지?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숫자 얼마야? 24지. 3 곱하기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2. 그러면 얼마? 5.4가 나와. 뭐라고? 5.4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실제로. (15번) 15번은 그냥 공식을 물어본 거야. 공식. 그럼 어떻게 돼? 공식이니까. 15번 공식이잖아. 공식이잖아. 이 공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할 때 원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뭐 진공이란 말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진공이란 말을 썼지? 그러면 15번은 어떻게 가야겠다? 4파이 B키로는 들어보는데 R의 제곱분 Q는 뭐 이거지? 그냥 진공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진공이 안 주어지면 뭐로 바뀌어야 돼?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그냥 입시로 바뀌어야 돼. 뭐라고? 안 주어지면 입시로 바뀐다고. 진공이니까 뭐가 되는 거고. 진공이 되면 무조건 입시론 S가 얼마가 돼야 돼? 1이잖아. 1. 그래서 공식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16번도 어떻게 돼? 앞에하고 똑같지? 앞에는 38에 24지? 뒤에는 얼마야? 4곱이 24잖아. 그러면 6, 9, 54니까 똑같이 뭐야? 5.4가 되겠구만. 이해했어? 17번.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어뛴다? 이거잖아. 두 전화의 뭐에 비례하고? 그렇지.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관계하더라. 이 얘기잖아. 이 법칙이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8번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이 얼마냐? 왜 그냐면, 자, 봐봐. 계산기 있으니까 입실론이 이거잖아.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그런데 보자. 이 입실론 제로가 모르면 이 값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이게 얼마야? 8점. 11 마이너스 얼마? 12승에 곱하기 얼마? 9지. 맞지?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야만 어떻게 돼? 이걸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입실론 제로는 어쩌다? 계산기에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있다고. 근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7.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은 유전율이 가장 큰 거라고 물었어. 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이 지문에서는 음모야, 음모. 그 다음에 20번은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이 얼마냐? 얼마다? 1이다. 21번.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산화티탄 자기야, 또. 그러니까 19번하고 20번은 지문대로 가야 돼, 지문대로. 알겠지? 근데 19번하고 21번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
다음에 22번.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플러스 QC와 마이너스 QC의 한 쌍의 전하를 가진 원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극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뭐라 한다? 쌍극자를 하다 그 말이야. 단어야, 단어. 그 다음에 23번부터 시작해서 27번까지. 자, 23번부터 27번까지는 딱 공식 이거야. Q는 CV다. 됐잖아. 이 공식이잖아. 그러면 23번이라는 것은 도체 10V고 전위가 1쿨럼이야. 그러면 C는 어떻게 돼? C는 뭐야? V분의 뭐야? Q잖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 나와? 0.1이지. 0.1. V는 어떻게 돼? 24번은 어떻게 돼? V 물어봤지? 그러면 V는 어떻게 돼? V는 또 C분의 뭐야? C분의 Q지. 그러면 잘 봐. Q를 구할 때는 무조건 곱해. 알겠어? 그 다음에 V를 구할 때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나눠. 뭐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면 된다고. 거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응? 공식 외울 게 아니라 V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나눈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24번, 25번은 다 해결이 되지. 그 다음에 26번.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을 진열 회로에서 3마이크로 양단에 60V 전압이 가해졌다면 이 회로의 전기량은 몇 쿨럼인가? 전기량을 보래. 전기량은 뭐야? Q는 뭐야? CV잖아. 자,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그러면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이 있는데 여기에 3마이크로 양단에 몇 볼트를 가했다? 60볼트를 가했다 그 말이지. 여기에 60볼트를 가했다. 이해했냐?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을 볼까요? 합성 정전량이 얼마냐? 콘덴서의 진열은 저하고 똑같아요. 콘덴서의 진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 플러스 3에 2 곱하기 3이 그러면 얼마야? 1점 2가 있습니다. 맞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C가 지금 얼마냐면 1.2고 그 다음에 3마이크로페럿이 60V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Q는 얼마야? 잘 봐. 이게 V지. 네. 아? 네. 여기가 뭐야? C지. 네. 그러면 Q는 얼마야? Q가 얼마라고? 아니,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아니, 3하고 60하고 곱이라고. 그러면 얼마? 마이크로 페럿은 의미 없다니까. 계산식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그러면 여기도 얼마야? 진열이니까. 180이 될 거야. 이해했어? 아니, 이게 같잖아. 진열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Q지.
요놈이 뭐야? C지. 그러면 C는 얼마야? D는 얼마냐고? 큰 거에서 뭐로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몇 볼트가 돼? 90볼트가 되겠지? 이해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들이 어째 헤매는 거야. 전기량 얼마야? 전기량 얼마? 이거 얼마냐고? 180이잖아. 그 다음에 27번은 어떻게 해? 어떤 콘덴서에 몇 볼트를 가했더니 1000볼트의 전압을 가했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C가 전압 축다. 용량은 어찐다? 용량이 Q지. 그러면 Q는 어쩌라겠어 내가? 고배라겠잖아. 고배라겠잖아. 그럼 얼마? 5000 콘덴서 용량이니까 뭐야? C고만 C. 그럼 C는 어떻게 가? 이거지? 이거잖아. 그러면 얼마야?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얼마야? 이게 몇 볼트야? 1000볼트지. 어? Q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그럼 뭐야? 5 마이너스 8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28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온 거. 자, 피코는 몇 스? 피코는 몇 스? 마이너스 12승이야. 나노는 몇 스? 수치 몰라? 피코 얼마? 나노 마이크로 밀리 이거 몰라? 아니? 키로는 얼마야? 10의 3승이지. 메가는 얼마야? 10의 6승이지. 기가는 10의 9승이고 테라는 몇 승? 10의 12승이라고. 나노는 몇 승? 10의 마이너스 몇 승? 9승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0승 간다고. 갈 때. (29번) 콘덴서 용량 0.001 페라라고 같은 거. 그러면 콘덴서 0.001이니까 봐봐. 1000 마이크로 페럿은 뭐하고 같아? 1000 마이크로 페럿인가 뭐하고 같아? 그럼 계산하면 되죠.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주기. 어? 그럼 이게 약분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얼마가 돼? 0.001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거는 뭐로 치면 돼, 너희들이? 계산기로 치면 될 거 아니냐? 계산기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0번. 전극을 A, 극판의 사이 거리를 D, 극판의 사이의 유전율을 입실하면 콘덴서 용량 C는 어떻게 되냐? 자, 이 30번 문항은 이렇게 봐야 돼. R이라고 물어보지. 노후의 A분의 이해했어? 네. R. R은 어떻게 돼 있어? 아까 UA분의 뭐야? L이야. 예? C는 어떻게 돼? 응? C는 입실은 A의 B야. 뭐라고? 근데 여기서 C값을 물어봤잖아. 이게 극판의 간격이야. 그러면 극판의 간격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C는
2분의 입실론의 AB.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B분의 입실론 제곱의 입실론 S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용량 C를 크게 하는 방법. B는 어찌고 간격을 좁게 하고 면적은 어찌고 크게 하고 유전율은 어찌고 크게 하고 크면 다 크잖아. 그러니까 B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용량은 어찌라는 뜻이야. 커집니다. 이해했어? 그게 나오는 것이 몇 번이야? 31번하고 32번이야. 그러면 32번 봐봐.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뭐야? 반비례하지.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생각해봐. 이 문제가 나올 때 이것만 나왔겠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방식을 할 때 이거를 물어봤단 말이야. Q는 CV면 C는 V분의 Q. 이걸 하나 써놔야 돼. 거기에다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돼? 콘덴서 C는 어떻게 돼? 전압의 비례, 반비례. 여기 봐봐. 콘덴서 C는 비례 이게? 이게 비례야? 그러면 이 식을 물어본 거라고.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를 섞어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콘덴서 C라는 자체는 전압의 반비례하지. 전기량이 어떻게 돼? 비례하잖아. 극판의 간격은 어째? 반비례하고 있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4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